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하고 계신가요? 운전자 보험을 쉽게 설명드릴 최청아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정현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이제 생방을 하게 되는데 이제야 좀 스튜디오가 눈에 익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좀 유익한 정보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는 가족이죠. 가족 같은 남자 김한길 전문가입니다.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차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 불리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가입을 할 때 저렴하게 가입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렴하게 가입하면 좋죠. 근데 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이유불문하고 저렴하게만 가입하려고 하면 네.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 지인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네.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좀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3천만 원까지밖에 못 해주니까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직접 부담을 해라 네. 라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러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가입을 하셨길래 이렇게밖에 보상이 안 됐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입하는 우리 자동차 보험. 근데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정산만큼 어려워요. 매년 하는데도. 오늘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해서 딱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네. 저 갱신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부분 원래 가입했던 곳이 사실은 편하기도 하고 그쵸. 뭐 가입하기도 좀 빠르고 네. 그렇게 돼서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은 뭔지 그리고 네. 가입할 때도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용어는 또 뭐고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은 사실 의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도 좀 어렵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며 또 저렴하게 제대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자동차 보험 용어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은 사고 네. 났을 때 나도 보장받고 남도 보장을 해주려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좀 많아요. 뭐 대인 1, 대인 2, 대물, 네. 무보험 상해, 자기 신체 사고, 아이고. 자동차 상해, 그리고 네. 자차라고 하죠. 네. 자기 차량 손해까지 네. 뭐 말로는 대략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사회자님도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벌써부터 그쵸? 머리가 좀 네. 아파오네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용어들을 듣다 보면 꼭 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해주세요. 최대한 싸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네.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네. 이 보장을 나도 적게 받을 수 있고 남도 적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 용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지 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네. 자동차 보험의 용어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걸 의무보험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걸 책임보험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책임보험 안에는 어떤 용어가 들어가냐면 네. 대인 원과 네. 그리고 대물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임의보험이라고 해서 네. 이걸 흔히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인은 이 사람을 보장하는 거고 네. 대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제외한 자동차나 네. 물건 같은 걸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제 뭐 준 전문가까지 그래도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이것만 알아요. 좋습니다. 일단 대인 원은요. 네. 이 책임보험 중 하나인데 네. 나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네. 사망을 하게 되면 최대 1억 5천에서 최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네. 가능하고요. 어, 그다음에 네. 부상은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상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이 1급으로 갈수록 좀 심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사고로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이만큼은 보장을 해줄 수 있게끔 가입을 하는 거. 네. 이게 아. 대인 원입니다. 이거 안 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나로 인해서 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인 1 같은 경우에는 네.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하면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죠.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인 1을 가입을 했으면은 잘 네.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대인 원 네.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게 그렇군요. 대인 원은 그냥 우리가 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첫 단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오면 네. 이 대인 원에서 보장해주는 한도를 초과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때는 오. 어떡합니까? 그런데 발생되는 게 뭐냐면 네. 합의까지 해줘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네네. 대인 1로는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추가로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대인 2입니다.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는 돈 아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대인 2는 네. 치료비 그리고 합의금도 무제한으로 보상을 받게끔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제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봤자 보험료 몇천 원, 몇만 원 더 내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몇만 원 아끼자고 우리가 몇백 몇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죠. 네. 대인 1은 기본이고 대인 2는 무조건 최대한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인 1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가 났을 때 네.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인 2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라든가 합의금도 무제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1은 기본이고 여기에 대인 2까지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아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좀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럼요.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네네. 내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대물입니다. 네. 이거는 상대방 차에 대한 수리를 보상을 해주는 건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 왜냐하면 네. 우리 사회자님 뉴스 많이 보시나요? 아유, 그럼요. 틈틈이 챙겨보고 있죠. 우리 뉴스 보면 교통사고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그러면 네. 이제 곧 겨울이에요. 네. 겨울에는 우리 어떤 사고 많이 나오죠? 겨울에는 네. 그 길이 많이 미끄럽다 미끄럽죠. 보니까 뭐 네네네. 빙판길이라든가 네. 그런 곳에서 뭐 추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네, 많이 나요. 뭐 10중 추돌, 네. 뭐 심하면 20중 추돌, 네. 뭐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 근데 문제가 이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이 나라고 네. 하면 내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대물이 1억밖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네. 수리비는 당연히 20대면 1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네.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아, 그렇군요. 여기 스튜디오도 이제 강남인데 네. 강남이나 네. 잠실 같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부자 동네 네.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가끔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는 가운데서 운전하는데 네. 왼쪽은 슈퍼카고 아. 오른쪽은 아주 비싼 세단이 네. 돌아다녀요. 그때마다 제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차를 박은 거예요. 네. 그럴 땐 어떨까요? 살짝 긁은 것도 몇백인데 박으시면 안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범퍼 조금 찌그러지면은 네. 이 뭐 막말로 억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랬을 때 대물 1억으로 감당이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물은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최소한 10억 정도는 가입을 하셔야지 안심이 좀 됩니다. 네. 그 이상이면 더 좋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료가 또 비싼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도 그쵸. 있는데 똑같아요. 그래봤자 몇천 원, 몇만 원 더 내는 거예요. 오.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차라리 네. 그냥 몇만 원 더 내고 네. 1년 동안 좀 더 안심하고 운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 생각만 해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무서울 것 같다 그죠.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물은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이 부분은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렴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최대한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몇천 원, 몇만 원 아끼자고 네. 몇백, 몇천 손해보지 말자 이런 일 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보험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대인 1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여기에다가 대인 2까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물은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중요한 담보 내용을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다음은 이 자기 신체 사고와 네. 자동차 상해인데요. 네. 이거는 다른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네. 가입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상해 줄여서 자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상해, 자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왜 그럴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저도 이 예전에는 네.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시는 우리 비교 견적 사이트 있잖아요. 네.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네. 제가 조회도 좀 해보고 상담원이랑 전화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싸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제가 견적을 뭘로 받았을까요? 그러면 좀 저렴하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자동차 상해가 아니라 이 자기 신체 손해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전에 이 저처럼 자동차 네. 보험 가입할 때 네. 싸게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입을 한다는 아. 거예요. 저렴하니까 이 소비자분들도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네. 보상은 네. 범위가 넓고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 신체 사고는 범위가 좀 좁고 보상해주는 금액도 좀 아, 적어요. 반면에 그렇군요. 이 자동차 상해는 범위도 넓고 네. 보상해주는 금액도 많아요. 오, 네. 그럼 여기서 소비자분들도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회자님? 저도 있는데 그러면은 자동차 상해만 있으면 되지 네. 굳이 이 보장 범위가 좁은 자기 신체 손해를 네네.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네. 분들 있잖아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싸게. 아, 이런 저렴하게. 거를 그렇죠. 가입하시는 네.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저렴하게 만들려면은 선택권을 두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정 자체를. 그쵸. 근데 범위가 너무 좁게 가입하면 네. 말 그대로 그때부터 내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몇만 원 아끼려다가 내 돈 몇백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네. 줄여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상, 자상, 자상. 알겠습니다. 네. 자상. 자상. 네, 자상으로. 자, 자기 신체 손해는 보장 범위가 좁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동차 상해, 자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자동차 보험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놓는지 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 무보험 상해라는 건데요. 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이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나를 박은 거예요. 오, 네, 이런 네.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해자가 이러는 거죠. 나는 보험 없고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냥 들어갈게요. 이런 상황들도 실제로 화가 나네요. 그렇죠. 그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도. 그러니까 다 같이 자동차 운전할 때 다 잘 가입해 놓으면 좋겠지만 네.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 그러다 보면 네. 사고 자체가 나만 조심한다고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꼭 필요한 보장이니까 반드시 오.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 특약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있으실 이- 거예요 아마. 아, 그럴까요? 이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와서 피해를 끼치게 됐을 네. 때 그때 필요한 보장이 네.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고 네, 일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특약도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용어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은 이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사회자님도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인데 바로 네. 자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차. 자차에 네.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야 50만 원을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최저는 이제 20만 원인데
우리 사회자님도 자차 가입돼 있으시죠? 아, 가입되어 있죠. 좋습니다. 근데 어떤 네. 분들은 이 보험료 아끼겠다고 네. 이 자차 안 넣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물론 이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큰 돈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스크래치나 뭐 잔기스 네. 이런 게 자주 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큰 사고가 나서 엔진까지 망가지면 아이고. 그땐 자차 안 넣었다고 50만 원이 아니라 몇백도 나올 거고 네. 외제차는 몇 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겠어요. 그럼요. 본인 돈으로 다 부담을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은 안전운전인데 그쵸. 이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도 네. 자차를 꼭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자차가 없으면 네. 아이 뭐 수리도 안 할 건데 뭐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냥 나중에 한 번에 수리하지 뭐 그냥 새 차 만들면 되지 그때 아이고, 네.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위험하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름에는 네. 뭐 홍수, 뭐 우천 피해 이런 걸로 차량 침수되면은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자차 없으면 네. 그때부터 내 돈 다 그냥 그때부터 다 내 돈인 거예요. 오. 보상 받는 게 없고. 그렇군요. 근데 이 자차가 없어도 네. 보상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자차가 없어도 네. 보상받는 상황도 있나요? 폐차하시면 됩니다. 폐차하시면 가장 돼요. 확실한 폐차하시면 됩니다.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차까지 잘 보장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폐차까지 해야 네, 된다라고 폐차해야 아주 돼요. 충격적으로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네, 이 모든 용어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대인 1은 기본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대인 2 대물은 최대한 많이 가입하는 게 좋다. 무제한이면 더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신체 사고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자동차 상해 네. 자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차 빼지 말고 네. 반드시 가입하자. 자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인 1은 기본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대인 2까지 추가적으로 보장을 잘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고 일러주셨고요. 대물은 무제한이면 좋다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이 두 가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르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있죠. 좀 네네. 가성비 넘치게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올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네. 내년에도 과연 최저가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좀 어려운데요. 그 우수 고객으로 뭐 선정되고 이러면은 좀 할인도 해주나요? 어떨까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장기 할인.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갱신을 한 어. 회사였기 때문에 장기 할인 이런 것도 오, 있는데 그 네. 폭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자동차 보험은 이게 정책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면 또 할증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증이 제일 되죠. 중요한 거는 네. 이 보험회사마다 각자 올해의 손해율 오. 그러니까 우리의 손해액이 네. 다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걸로 보험료를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네. 올해 가장 많은 손해를 본 보험회사다라고 하면은 내가 매년 갱신하기 편해서 가입했던 보험회사인데 네. 내가 내년에는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내고 오. 가입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의 손해율 따라서 네.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보험회사가 내 보험회사보다 네. 다른 회사가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하다고 하면 네. 요즘 물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국밥 한 60그릇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국밥 60그릇이면은 한 달치 식량인데 네. 이 한 달치 식량을 우리가 보험료 비교 안 했다는 이유로 아. 그냥 지출을 해버리면은 좀 귀찮더라도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니까 전체 보험회사를 좀 잘 비교를 해보시고 네.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전체 보험 회사를 네. 비교를 정말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이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님. 혹시 그렇죠. 비교 잘 할 수 있는 꿀팁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꿀팁이긴 한데 네. 이게 중개 사이트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드려도 되겠죠? 네, 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네. 웹사이트에 기본 검색만 해도 사실 전체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거기 들어가서 전체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고 네. 그중에 내가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았다면 그 회사의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어. 예.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좀 네. 더 원래도 저렴한데 좀 더 어.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깔끔하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교를 하려면 살짝 부지런하기는 해야겠어요. 그쵸. 이 검색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귀찮긴 같고요. 해도. 네. 네,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이 용어들 잘 기억했다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렴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부지런하게 그렇죠. 검색을 통해서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운전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신정현 전문가님께서 자동차 네.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운전자 보험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헷갈려하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앞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 네.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간단하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첫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그렇죠.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네. 운전자 보험은 음. 필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보험 음. 상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 변상해야 하는 상대방의 차 수리비나 병원비 등을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은 큰 사고 시나 법규 위반 등을 하셨을 때 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비용을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 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운전자 보험도 준비가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필수죠. 네. 보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사고 시의 각종 비용에 대한 비용은 걱정 안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준비를 잘 해놨거든요. 네. 네. 사실 운전자 보험 중요 보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시고 맞습니다. 알지만 정확히 모르셔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 집중해 보시면서 운전자 보험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생방송 오는 길에 네. 주제가 운전자 보험인 만큼 네. 자동차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어디를 가나 자동차가 너무 많구나라고 이제 느꼈고 네. 운전자 수가 그럼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할 텐데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네.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통계 자료인데 19년까지 올라와 있어요. 주황색은 사망, 노란색은 부상입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19년부터 다시 부상자 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전년 대비 부상자 수가 엄청난 수치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만큼 교통사고가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회자님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네. 자동차 보험만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만으로요. 자동차 보험은 이 운전자가 사고가 냈을 때
상대방이 입은 피해만 보상을 해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고를 낸 가해자가 네. 법적인 처벌을 아, 받아야 할 때는 네. 자동차 보험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운전자 보험으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사고를 낸 이제 가해자가 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네. 그다음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그다음에 12대 중과실을 12대 네. 중과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때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 3대 핵심인 보장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을 대표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하다가 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 또는 중상해를 입게 됐을 때 12대 중과실을 위반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그럴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조금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형사처벌과 벌금이 발생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시면 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들이에요. 1번부터 12번까지 그림은 무섭게 안 나와 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네.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세요. 네. 사회자님 여기서 한 번이라도 12대 중과실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어쩔 수 없이 올해 전문가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끔 좀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은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양심 선언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 네. 어떤 사고들이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글쎄요. 좀 신호 위반이나 아니면 앞지르기 위반은 운전하다가도 많이 보는 경우라서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사고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네. 속도 위반, 스쿨존 사고입니다. 네. 이렇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셔야 하는데 이땐 필요한 비용을 운전자 보험 3대 핵심인 담보로 보장을 받으시면 되세요. 네. 여기서 중요하세요. 네. 가입 시기별 주의하셔야 하는데 네. 혹시 사회자님 중요한 게 뭔지 느낌 오시나요? 가입 시기라고 하셨으니까. 가입 시기별. 네. 언제 가입을 했냐 이거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마다 보장 한도 및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선지급 여부를 보실게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실 때 2016년 12월까지는 합의금을 내 돈에서 먼저 해결을 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하고 네.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보험사에 합의금 지급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입 시기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금액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처럼 시기별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 2016년 12월까지는 합의금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거고 2017년 1월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먼저 돈을 받는 거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상 차이라든가 좀 처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 보험만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보상 받으시는 건 아니세요. 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사회자님 알겠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매년 안내 전화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왜 받은 적이 없을까요? 그래요? 제가 운전자 보험 준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안내 전화가 오나요? 그럼 제가 잠깐 전화 좀 드릴게요. 전화 좀 받아주실래요? 네. 따르릉. 네, 따르릉 따르릉. 네. 네, 안녕하세요, 박세란 고객님.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요즘 네. 운전 계속 하시고 계시죠? 그럼요. 네. 운전을 하시다가 큰 네. 사고를 내시게 되면 네. 상대방에게 형사 합의를
해주셔야 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운전자 보험에서 이 형사 합의금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 해요. 네. 요번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비용을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합의하실 경우 높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네. 더욱 안전하시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부분 안내를 받으세요. 네.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한도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네.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네. 올라갔는지에 네.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죠. 네.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 그 다음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네.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 합의 금액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요. 피해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받았을 수입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데요. 2019년 2월부터 고령 사회를 고려해 가동 기한이 60세에서 65세로 5년이 더 늘어나면서 그만큼 네.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기별로 이 보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제, 어느 시기에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렌드에 맞게끔 운전자 보험도 변화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을 잘 못 받는 게 아닌지 이러한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한 걸까요, 전문가님? 네,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할 게 알겠습니다. 없네요. 네. 그래도 전문가님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그 사회자문님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트렌드에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라 운전자 보험도 시대에 맞춰 잘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이쯤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고 시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비용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각종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하는 센스를 갖추신다면 운전자에게 이득이 되는 해피해피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청아 전문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보험 듣고 또 운전자 보험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용어도 길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김한길 전문가입니다. 네. 혹시 사회자님께서 네. 생활을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또는 이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못 본 것 같거든요. 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았는데 아닌가 봐요. 예. 보험 이거에서는 많이 들어봤죠. 네. 네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우연한 상황에서 다른 네. 사람에게 피해를 이렇게 준다면 네.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줄여서 네. 일배책이라고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일배책에 대해서 우리 김한길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좀 네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당연하죠.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일배책은요,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네. 발생한 이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네. 네, 요거를 이제 너무 이제 고의적으로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일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뭐 얼만큼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화면에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요. 네.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서 제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적이 아닌 이 네.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네.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이 네. 보험회사가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는요. 최대 50만 원, 최소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만 납부를 하면 네.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경우에는요.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물건에 대해서는 50만 원, 사람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보장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자료를 보시면요. 네. 제가 실제 사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의 실제 고객분의 사례예요. 네. 이 주말에 친구분 집에 놀러 가셨는데 두 분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계셨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자녀분들끼리 놀다가 친구분의 집에 있는 고가의 TV를 고장 내뜨렸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도 이분께서는 이제 일배책을 준비를 해두셨고, 네. 예, 그걸로 인해서 보상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50만 원, 최소 20만 원. 어. 네, 제 고객님께서 이 파손된 TV의 총 수리 비용이 한 네. 72만 3천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배책을 이용을 하셔서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52만 3천 원을 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줬고요. 네. 예, 실제로 이 고객님께서 적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또 말씀을 어. 해주셨습니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72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 일배책이 있어서 50만 원 정도는 보상을 받고 나머지 20만 원 정도로 해결을 했다. 그러면은 이 일배책이 참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요 제가 이제 네.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자님께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결혼을 하시고 나서 자녀를 키우시다가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는 네. 사회자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좀 아, 하실 건가요? 저는 일배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배책으로 해결해야죠.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사례도 이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번 사례는요,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우예요. 네. 요즘 아파트나 아니면 뭐 일반 주택가에 보면 주차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이중 주차를 해놓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출근을 하시려고 차량을 밀어서 빼다가 네. 다른 차량에 약간 닿았어요. 근데 그랬군요. 그 닿은 게 수리비 견적이 총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이고. 나왔거든요. 네. 아주 고가의 차량이에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분의 아버님께서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오. 거를 가입을 해두셔서 보상이 또 가능하셨고요. 아버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자녀분이 이걸로 보상을 받으신 거죠? 네네, 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족분이 가입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흔히 일어나는 상황인데 혹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다음 사례도 좀 보시면서 화면 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즘 이 반려견에 대해서 네. TV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관심도도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사회자님께서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 아. 키우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귀여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워봤고 네. 뭐 고양이도 키워봤지만 이 주인에게는 엄청 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짖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패티캣이라는 문화가 정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보험 가입자의 반려견 또는 네. 이제 반려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물거나 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핥히거나 뭐, 네, 그렇죠. 넘어진 경우에 다른 사람의 내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때 필요한 보험은 뭘까요? 이때도 일배책이 필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적인 합의로 보상은 네. 해줄 수는 있지만 네. 이 큰 상처로 인해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의 치료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일배책을 이용을 하시면 피해자분께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또는 넘어지게 한 경우에도 일배책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웬만한 그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우연한 사고에 있어서는 거의 보장을 다 해주는 것 같은데요. 아까 1억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보험료는 얼마일까?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 예, 이 네. 일배책은요, 이 아쉽게도 이제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만 네.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담보인데요. 네. 이 가격대는 몇백 원에서 1,000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오. 아주 저렴한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이 1,000원으로 큰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담보기 때문에 네. 1,000원 아끼자고 이 몇 천만 원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담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 비슷하네요. 이 1,000원 네. 아끼자고 몇 천만 원을 손해 볼 수 없는 그렇죠. 보험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는 1,000원대인데 1억 네. 원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배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보험 불만제로의 애청가로서 TV로만 이렇게 직접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여기에 와서 직접 출연을 해보니까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네. 아쉽지만 그래 내용 정리해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네. 이 일배책은요, 일상생활하는 중에 나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의도적인 사고가 아닌 이런 네. 우연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보험료 대비 정말 유용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우연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보상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아주 큰 사고까지 넓게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이러하기 때문에 이 일배책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배책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꿀팁 하나만 더 알려주실까요, 전문가님? 너무 아쉬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요. 네. 예를 들어서 보상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네. 이 나뿐만 아니라 이 같은 집에 거주지가 같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이 일배책을 가입을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아까 제가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 최소 20만 원 네. 말씀드렸죠. 이 금액이 면책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야 될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해준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쳐주고 싶다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네. 절대 보상이 안 돼요. 네, 이 점 그렇군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의성이 들어가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배책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라면은 최소 2명 정도는 가입을 하면 자기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배책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정현 전문가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고객님 사례는 네. 40대 후반 여성분의 사례인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스트레이트로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몇 년 전에 지인분께서 설계사로 근무를 하셨고 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아서 해주는 대로 가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미혼이신데 네. 사망보험금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으시고 살아있을 때에 대한 보장은 더 중점적이었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보험은 총 4건을 가입을 하셨고 네. 보험료는 3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이 사망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 비중이 거의 절반이시고 네. 운전자 보험도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7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비싸도 뭐 2만 원 이내, 뭐 네. 저렴하면 1만 원대로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네. 암보험이 이제 10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만제로 시청자분들은 이 갱신형 보험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장 내용 한 번 더 좀 살펴볼게요. 네.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X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납입보험료 대비 적게 내시는 게 아닌데 보장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암 진단금과 갑상선암을 대표적으로 보장해주는 이 유사암 진단금도 좀 적은 편이에요. 아, 네. 그리고 수술비도 있지만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 항목들이 납입보험료 대비 좀 적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운전자 보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만 원대면 충분한 설계가 가능한데 네. 7만 원을 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여기 X 표시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 네.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X 표시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충분히 채워드렸죠. 자, 요 장신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간단하게 네. 안내 드리면 갱신보험을 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좀 대체를 해드리고 기존에 부족했던 일반암, 유사암 진단금, 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까지 좀 다양하게 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에 납입하고 계셨던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네. 해지할까 말까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 납입한 지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해지를 하기는 네. 좀 아까우니까 이 불필요한 부분만 감액을 하고 유지를 하자.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운전자 보험도 좀 개정이 되고 좀 더 네. 저렴하게 있는 플랜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보험료 부분도 꽤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최종적으로 35만 5,820원에서 22만 6,100원. 그러니까 약 한 13만 원 정도 보험료를 좀 줄여드렸고 이 남은 차액은 이제부터는 준비하실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무조건 보험료 많이 낸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두시고 차후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네. 부분에 대한 보장만 추가적으로 조금만 준비하자. 네. 그리고 이 남은 차액 13만 원은 20년만 모으면 이게 3천이에요. 그래서 오.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생활에 좀 보태시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은 보라